마이산골에 찬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겨울. 또 다른 시작의 길 위에 섭니다. 전북 천리길 44개 코스를 모두 섭렵한 최태영 씨와 지난 고원길에 전규리 씨가 마이산길 안내자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산길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이산길은 일단 시가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양천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그 물길과 암벽과 마이산의 원경이 한꺼번에 눈에 잘 들어와요. 마이산길은 진안 만남의 쉼터에서 시작해 안마이산과 순마이산 사이를 가로질러 은천마을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남의 쉼터를 빠져나와 사양천을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우화천? 나 어렸을 때. 그래요? 우화정을 지나가니까 우화천.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저 위에를 동천이라고 했고 여기 내려와서는 사양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 우화정천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초행이라도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 길목마다 들어선 지난 고원길 화살표가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마이산을 보며 쉼 없이 걷다 보면 기억 속 잊고 있던 한 사람과 마주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입니다.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였지만 이재명 의사의 본관은 바로 진안. 후손들이 뜻을 모아 기념관을 건립한 것도 이재명 의사의 뿌리인 진안에 그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25살에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반성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각도 지어놓고 기념관도 지어놓고 했지만 이재명 의사는 지난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도 지역에 맞는 그 지방자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저는 기꺼이
해줄 것 같아요. 응원을 해줄 것 같아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꽃 같은 청춘을 내던진 이재명 의사. 그의 호는 25, 그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의 품, 마이산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에 닿는 이재명 의사의 삶을 가슴에 품고 마이산에 한 발 더 다가서면 북부 마이산의 명소 사양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장면 난 오늘 처음 하네요. 네. 마을산을 보면서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야, 이거 생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해요. 맛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동료한테 신세를 지고, 신세 진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서로 도움받고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마을산도 그래서 두 개 아닌가? 멋지게 솟아오른 마이산은 어느 곳에서 보든 신비로움을 자아내지만 물빛 어린 사양제에서 마주할 때 더 큰 감흥으로 다가옵니다. 되거든 저기 이리로 갈아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보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마이산길을 걷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이정표. 색마다 의미하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노란색은 정방향으로 걷는 것이고 빨간색은 역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느 게 정방향이고 어느 게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나름으로 생각한 것인데 지난해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게 지난 고원길인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정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역방향으로 불러요. 사양제를 빠져나오면 마이산으로 올라가는 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초일의 날인지 추석날인지
그 한 달에 한 번씩 산으로 기도를 모시러 다녔거든요. 그때 새벽 4시만 되면은 떡살, 밥살, 함지박에다가 큼지만 함지박을 이고 천왕문인가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모시거든요. 지난 사람들이 새벽에 한 6시, 7시에 내 집으로 오시면은 그 산에서 해준 밥, 떡을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연인의 길을 따라 30분 정도 걷다 보면 마이산 봉우리가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앞마이봉과 순마이봉 사이로 향하는 길. 산객들이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겨울산을 가벼운 걸음으로 오를 수 있는 걸 보면 마이산은 산이라기보단 관광지에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이 자리는 마침 금남 호남 정맥의 그 한 가운데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금강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물은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분수계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산은 그래서 참 묘한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지형학적, 지리학적 의미가 아주 큰 곳입니다. 천왕문에서 앞마이봉 정상까지는 0.6km. 비교적 짧은 거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일지만 겨울엔 결빙이 잦아 입산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 사암이어서 그렇고 자꾸 흘러내리니까 앞마이봉 한쪽만 몇 년 전부터 이제 개방을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순마이봉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뭐 그나마 계단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죠. 천왕문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은수사 경내로 이어집니다. 조선의 건국설화가 깃들 만큼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겨졌던 마이산. 그 흔적이 바로 은수사에 남아 있습니다. 은수사는 이성계가 국가를 잘 경영하라는 계시와 함께 금으로 된 잣대를 받은 장소입니다. 그 금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을 다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도량형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자로서 거리를 재고 남의 잘잘못을 재고 하는 절대 권력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먼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꿈을 꾸고서는 내가 그러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면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일까요? 마이산은 오랜 옛날부터 신성하게 여겨져 온 산이었습니다. 조선 태종 때부턴 마이산 산신제를 국가 행사로 지켜왔는데요.
지금도 지난 군민의 날마다 이곳에서 마이산 산신제를 지냅니다. 대사가 있고 소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소사로 해서 국가의 행사로 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제강점기라든지 해서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안 군이 행정이 직접 주관을 하면서 아직도 그 전통을 이어서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기원처. 예나 지금이나 마이산은 곡절 많은 인생에 작은 위안을 주는 산이 되고 있습니다. 은수사를 뒤로 하고 마이산의 신비를 담고 있는 탑사로 향합니다. 안마이봉 남쪽에 자리한 탑사는 80여 기의 자연석 돌탑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수많은 돌탑들 사이로 난 통로를 따라 올라간 곳. 탑사 뒤쪽에 가장 큰 규모로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천지탑입니다. 겉은 막돌 쌓기라고 이제 우리가 후세에 부르는 그런 방법으로 자연석을 이렇게 수만 개 쌓아서 올렸어요. 보는 사람을 압도한다. 그랬기에 조선 개국하신 이 태조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도 하셨다고 하고 또 금책을 받는 꿈을 꾸기도 하셨다고 하고 아무래도 남다른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었겠죠. 천지탑을 쌓은 시기는 언제인지, 누가 어떤 이유로 쌓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설이 오가지만 분명한 건 천지탑은 신비롭고 특별하다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날에 이제 풍수 지리가 또는 기전문가들이 와서 또 직접 살펴볼 정도로 기가 세다 보니까는 신비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이상하게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더라도 좌우로 조금씩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를 아마 알 수 없는 땅속의 기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천지탑 주변엔 관광객들이 쌓아 올린 작은 소망의 돌탑들이 즐비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뭐 빌어줄 것도 있고 가족들의 행복을 담아서 이 돌탑을 쌓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자식들 남편들 잘 되라는 그 기원의 기도를 하면서 쌓는 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돌탑을 통해 하늘로 향하길 기원해 봅니다. 마이산길은 탑사 옆으로 난 산길로 이어집니다. 산 고개 하나만 넘으면 길의 종점인 은천마을에 닿게 되죠. 옛날에 마령면, 백운면 사람들이 그 돌탑에 시선 그리러
넘어 다녔던 길이에요. 이 골짜기 이름은 도장골이라고 합니다. 한 1km 정도만 가면 그 제가 있어요. 그 제의 이름이 탑제입니다. 그 탑제라는 것은 바로 탑을 보러 오는 제라는 뜻이었겠죠. 그 옛날 어머니들의 소원이 절절하게 스며던 길. 1.3km. 지금이야 30분이면 좋게 넘을 길이지만 산짐승도 허다했을 옛날엔 그리 쉬이 넘는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길을 나선 건 힘듦도 무릅쓸 만큼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30번) 국도가 마을 앞을 지나는 은천마을은 마을 숲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은천마을 숲 역시 불의 기운을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919년 마을이 화재로 전소하자 주민들은 이듬해인 1920년 돌거북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세웠습니다. 이 돌거북은 물의 신으로서 마을에 잦은 화재를 미리 막고, 물이니까요.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꼬리가 좀 마을 쪽을 향하고 있어요. 알을 낳으면 그것이 마을로 들어온다. 즉 복이 우리 마을로 들어오라 라는 뜻으로 꼬리를 항상 마을 쪽으로 향하게 한답니다. 은천마을엔 일제 강점기와 얽힌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은천마을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은자, 금은이라고 할 때 그 은자를 써서 은천이지만 원래는 수물은자를 써서 수문내 마을,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콘크리트 밑으로, 원래는 땅 밑으로 숨어서 흘러서 섬진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까이 가볼까요? 네. 지금 뭐 거의 고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어쨌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느리죠? 네,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흐르고 있죠? 네, 은천마. 유래를 따라 지은 마을의 이름을 일본인 임의로 그 뜻을 바꿔버린 겁니다. 마을 숲에 줄 사철나무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것도 일제였죠. 모두 힘들었던 시절의 자화상입니다. 길의 끝자락. 이제는 모두가 행복할 새로운 소망을 빌어봅니다.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아무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야생동물 좀 두려워도 하시지만 보호해 주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의) 겨울. 끝이기도 하지만 시작을 꿈꾸기에도 좋을 시기. 모두의 희망을 담을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온 까닭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합니다.